안녕하세요, 줄부쌤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정부24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발급할 수 있던 어떤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이거 어디서 떼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의문이 드셨다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모든 서류가 다 제공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왜 모든이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 서류가 아니더라도 링크를 제공해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24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납세 증명, 소득 금액 증명,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 증명, 이거는 국세청이잖아요. 여기로 연결해주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이거는 당연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곳에서 하겠죠. 그 사이트로 다 링킹을 해줘가지고 전부 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온라인으로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정부24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꽃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는 두 개로 나눠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모난 서류에 원래 인감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가지고 이 도장하고 물리적인 도장하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감증명의 역할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뭔가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매도를 할 때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이 부동산을 판매할 때만 이 대리의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일을 대신 맡기고 싶어, 금융이든 뭐든 그런 걸 맡기고 싶을 때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게 여러분이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지금 뭐가 해주고 있냐면 본인 서명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이스죠? 일제시대의 잔재라 그래서 도장을 없애버리자, 서명으로 대체하자, 이 느낌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정부24에서 전자로도 할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정부24에서 지원하는 그런 서류 발급 시스템을 만든 게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에 사실상 떼면은 발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급증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봐야 되잖아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이 발급증은 주민센터를 한 번은 가셔야 돼. 주민센터를 가셔서 이 발급 시스템에다가 이용 승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여러분의 이름을 등록을 해줘요. 인적사항을 등록을 해주면 이런 식의 발급증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정부24 사이트에서. 다시, 한 방에 여러분이 정부24 사이트를 간다고 해서 이걸 발급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민센터 한번 가셔서 이름을 등록해. 등록한 다음에 등록된 이름을 가지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복합인증이라는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주민센터 갔다 온 다음입니다.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발급을 누르시고 신고하기를 삑 누르시면 이런 사이트 신청 정보 입력 사항으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 인적사항 입력했죠? 인적사항 입력하고 나서 체크할 게 3개가 있는데 원래는 용어가 달랐는데 지금 용어 바뀌었어요. 애매한 게 부동산 매수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매도하실 때의 인감도 이걸 선택하는 거죠. 매도할 때도. 부동산 매수자의 입장에서 떼는 발급증 이렇게 생각해서 매도하실 때도 이걸 누르면 밑에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입력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수십 명한테 팔건, 두세 명한테 팔건, 한 명한테 팔건 거래 상대방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매도용은. 그러면 다른 업무를 위임하고 싶을 때는요. 그때는 체크를 일반용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매도하고 싶을 때는 자동차 매수자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3가지 용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대리입차를 맡기거나 공투 같은 걸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는 일반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물건을 판다 그럴 때는 부동산 매수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24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당연히 초본이죠. 초본. 초본하고 등본. 그런데 제가 수많은 업무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다 보면 초본과 등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 있죠 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굉장히 찍어서 많이 올려놨는데 초본과 등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반에 제가 가르쳐드리기 전에는 10명한테 시키면 4건 정도는 항상 오류가 나왔어요. 그럼 40%는 오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제 경험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뗄 줄 모르는 거냐? 왜냐하면 초본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열람용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표기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가려져 있고 이렇게 X자로 표시되어 있는 건 효력이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뭘 또 잘못되냐? 부동산을 만약에 자기가 매도한다 치면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가 있겠죠. 매도할 때는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하고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매도할 때의 주소, 등기부상에 있었던 그 주소를 초본상에 표기되게 해줘야 돼요. 매도자는. 그래서 초본상 보통 이 등기부를 소유할 때, 획득할 때 내가 주소지가 어디였지 생각해보고 보통 5년인데 만약에 10년 전에 산 거다 그러면 10년치를 초본 출력하시는 게 좋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요, 필요 없어요. 매수자는 현 주소만 나오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할 줄 모르세요, 여러분이. 그럼 등본은 뭐 표기하는 거냐? 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분양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경매계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단독 세대주여야만 어떤 주택수 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 문제라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죠. 그래서 등본이 필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그 가구의 주인인지 세대주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족관계 상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대법원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이 기본증명서나 이 두 개는 세금관계 주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못해. 이거 블로그에 다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이거는 다 정부 입사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 입사에서 또 뭐 하나? 사람을 증명하는 거 외에 토지 증명하는 것도 해줍니다. 건축물 대장 전유부 떼는 것도 정부 입사에서 할 수 있어요. 전유부는 집합 건물일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집합 건물이 아니면 전유부란 말은 있을 필요가 없죠. 토지 대장의 대지권 등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 건물일 때만 필요한 거예요. 대지권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이 주택이 물고 있는 땅 전체에서 내 땅은 이만큼이야 라는 걸 표기해 주는 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도 정부 입사에서 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주로 집합 건물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그래서 전유부랑 대지권 등록부도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즉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농지로 돼 있는 지역이 아니면 농취증이 나오거든요. 주말 영농 같은 걸로. 그래서 그것도 뗄 수 있다. 그래서 정부 24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